안녕하세요. 진현채입니다. 이번에는 판결문을 좀 잠깐 볼 건데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좀 잘못한 게 있더라고요. 나의 사건 검색이라고 들어가면 판결문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어, 바로는 아니고요. 자, 나의 사건 검색하고 검색 나오죠. 그리고 판결서 인터넷 열람. 자,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사건 번호랑 이걸 넣으면 일단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다 하고, 왜냐면 결제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사건 번호를 볼게요. 사건 번호 중에서 오늘은 운영 사건을 제가 볼 건데요. 광주 보등법 이렇게 사건을 들어가면 지금 이거는 항소심이니까 고등법원이에요. 고등법원의 전주재판부 운영사는 24년 나 오이산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에 당사자 아무나 쓰면 되는데 남원시잖아요. 여기에 이 숫자 6개를 쓰는 거예요. 203, 980. 제가 뭘 잘못 넣었나요? 숫자를 잘못 넣었나 봐요. 남원시 944 204. 자, 나오네요. 자, 이러면 일반 내용, 진행 내용 보이는데, 자,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원고가 7억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됐죠. 자, 그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나왔어요. 이제 항소심에서. 자, 이렇게 해서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인지액은 한 400만 원 들었네요. 판결을 요때 도달했대요. 잔액을 한번 조회해볼까? 돈을 다 냈나요? 그러지 않네요. 보강금이 없고, 뭐 이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어쩌고 저쩌고 했으니까. 자, 그렇다 치고, 자, 판결은 이때 되고 9월 6일에 이렇게 확정이 됐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확정. 상고를 안 갔어요. 상소인도 없고 상소일도 없죠. 도달일로부터 2주간이거든요. 2주간이 지났는데도 안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제 확정인 거예요. 그죠? 사건이 확정되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확정이. 그럼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그 말인 거죠.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날 선고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좀 내리면 당사자가 누군지 피고 상소를 누가 했어요? 남원시 최땡땡이 하셨네요. 자, 판결 도달했고 확정 끝났어요. 왜냐하면 2주가 지났는데도 안 했으면 이 도달하고 나서 이제 2주 지난 이날 확정이 되는 거예요. 자, 재판을 대리한 대리인들 쭉쭉 나오네요. 광장이 나왔고 그리고 피고 남원시는 이렇게나 많이 썼는데 이 중에 김앤장이 있다고 합니다. 김앤장은 법무법인으로 활동을 안 한다고 하죠. 그냥 김앤장 그룹처럼 아마도 세금을 피하는 건지 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서 진행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사건이 접수가 돼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서류들이 막 나가고 최종 변론이 끝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고 이런 게 막 쭉 나오잖아요. 서류를 얼마나 냈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8월 14일 날 원고 판결했고요. 원고 일부 승, 원고가 운영사예요. 운영사가 7억 요구인데 7억까지는 안 되고 항소심에서 2억 얼마가 되죠.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자, 이때 도달하고 전자소송이었겠죠. 도달하고 상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이 확정됐습니다. 자, 그래서 운영사 요렇게 이제 판결문 요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광주고등법원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항소인 요구.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인터넷 열람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인터넷 열람을 하게 되면 나중에 여기서 이제 인터넷 열람에 쭉 들어가면 이렇게 개인정보를 다 지고 누군지 알 수 없잖아요. A 주시회사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개인정보를 다 지운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저도 인터넷에서 이렇게 출력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생활의 평온을 행하는 행위가 아니죠. 남원 시민이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알려주지 않으니 이렇게 제가 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공개라고 설명을 제대로 안 하니까. 어떤 내용으로 판결됐는지 얘기 안 해주고 계속해서 본인의 주장만
얘기를 하시니까 이렇게 보지요. 자, 이렇게 해서 항소심 요렇게 전주지법에서 그때 번호는 이거예요. 1심에서는 이런 번호로 해서 자, 끝났는데 1심 판결을 변경해. 어떻게 변경을 해요? 요만큼으로 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이거였었는데 요거가 아니라 요만큼을 물게 되었고 그 전엔 요만큼이었으니까 그 사이에 있는 이자는 빼고 그날부터는 어쨌든 12%로 이 돈을 갚아야 되고 원고가 더 해달라고 한 거는 이제 인정 안 해주고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그래서 총 소송 비용의 60%는 원고가, 나머지 비용은 피고가, 남원씨가 항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비용을 대는데요. 왜 이렇게 되냐면 여기가 지금 원고이고 피항소잖아요. 근데 부대항소라고 했어요. 부대. 뭐냐면 그 남원 씨가 항소를 했어. 근데 얘네도 네가 항소해 나도 항소해. 이런 경우인가 봐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100%는 아니고 저쪽도 항소를 했다는 거죠. 같이 뭐 한번 싸워보자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원고가 이겼으나 각각 항소를 했기 때문에 소송 비용 중 이거는 60%는 원고가 되고 나머지 35%는 피고가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가집행할 수 있다 그러네요. 돈을 빨리 줄 수 있다 뭐 이런 거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처음에 원고는 나 이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 니네 때문에 7억 손해 봤어. 그랬는데 뭐 어쨌든 다는 인정이 안 되고 원래대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부 그 처음에 그 뭐죠? PPT로 전환 해서 볼까요? 나중에 PPT로 전화해서 제가 펜으로 좀 써가면서 볼 건데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항소, 부대 항소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는데 여러분 이거는 예고편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확정이 됐잖아요. 아까 이 사건은 어디까지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없어요. 상소인 없죠. 그래서 확정. 확정이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런 저런 걸로 다퉈가지고 어쨌든 소송 비용은 더 줬어요. 근데 무슨 말이 있냐면 이제 기초사실하고 주장 이런 주장 저런 주장 다 없어져가지고 어쩌고 저쩌고가 됐는데 임시개장 이후에 대한 판단도 자 구성을 한번 볼게요. 자, 판결문 이렇게 구성이 돼요. 누가 원고고 피고고 항소 누가 했고 어쩌고저쩌고 쭉 나온 다음에 결론은 이거. 주문은 결론이에요. 주문 결론이고 그다음에 니네가 왜 청구했는지 왜 항소했는지 뭐 이런 거 쭉 나와요. 그렇고 자 내가 왜 저렇게 주문을 결정했는지 이유를 대요. 기초사실은 이러이러해서 기초사실이에요. 각자의 주장을 얘기하는 거. 원고 운영사는 이런 주장을 했고 임시기장 이전과 임시기장 이후의 부분을 추가로 이제 어떻게 했던 거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 주장을 한 거고 피고는 남원씨죠. 남원씨가 이러이러한 주장을 해요. 이런 좀 오만족 이런 뭐 임시기장 이유에 대한 거 쭉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전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단 어디 갔냐 3번 그래서 이렇게 있어 피고도 이렇게 하고 자 맞나요? 그 다음에 자 이 법원이부터 나오는데 그 전에 자 요거 너네들끼리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임시계장 잠깐만요 이게 제가 안 봤나요? 자 뭐 이렇게 해서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 법원이 어쩌고 저쩌고 이제 판단한 이유를 하죠. 임시개장 이유 부분에 대한 판단, 임시개장 이전에 대한 판단,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거 쭉 나오죠. 이 구조는 똑같아요. 어떤 판결문이든. 그리고 피고 남은 시간 네가 말한 거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내가 이렇게 할게. 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 법들 다 이미 다 공법 이때 이미 다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주장에 네가 주장이 이러하지만 나는 판단을 이렇게 해. 그래서 결론은 이렇다는 거.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결론이 아무튼 이렇게 된다. 이렇게 끝나는데 자 그래서 항소심은 좀 간단하게 나오는데요. 원래 원심을 좀 볼게요. 1심 원심이 아니라 1심 보면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서 판결 선고가 이때 되죠. 그때 22년 7월이라고 했어요. 이제 이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 이제 여기 뭐 이런 거 다 나와요. 이제 뭐 실시협약의 내용이
뭐가 있는지 다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임시개장 이후에 관한 거, 판단에 관한 거, 그리고 이전에 대한 거, 거기에 대한, 그리고 이제 피고의 주장, 보증계약이라는 주장 이런 거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뭘 말해주려고 그러냐면 이게 참 보증계약이란 주장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 협약 자체가 강행규정 위반으로 한다는 주장, 이 주장을 했는데 판단은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어쩌고 저쩌고라고 하는 게 돼야 되는데, 자,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이러고 저러고 해서 이유 없다. 기각됐죠. 자, 근데 이 판결은 어떻게 됐어요? 끝났잖아요. 확정이 돼버렸죠. 그러면 실시협약의 유효, 무효 다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판결이 이미 끝났잖아요. 대법원까지 안 갔잖아. 이 판결이 끝났어. 운영사고의 판결은 손해배상 금액에 관한 건데, 뭐 그건 과실상계를 주장했다고 하고 어쩌고 하니까, 자, 운영사고에서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 이 운영사고의 판결은 이 1심이 2심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거에 이제 금액만 좀 더 올라갔잖아요. 나머지 판단 그거는 다 똑같아. 네가 이런 주장을 다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아니라고. 손해배상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손해배상 주장에 관해서도 어쩌고 저쩌고 다 네가 얘기했지만, 자, 그렇게 해서 나는 손해배상을 이 정도로 해서, 자, 이 사건 원고 이 사건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정범위 내는 어디예요? 임시개장하기 전. 임시개장 이후에는 기각하기로 해서 아까 그렇게 말한 거고, 그 외에 이거는 이제 손해배상에 대한 액수였고, 그거 외에 액수 산정이죠.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자, 이거 모든 주장은 다 이렇고 저렇고 어쩌고 해가지고 다 이유 없다예요. 이것도 이유 없다. 그 다음에 이것도 주장 이유 없다. 이게 다 이유 없음이에요. 다시 이유 없는 거 어디서부터 볼까요? 피고의 주장에 판단, 보증계약이라는 거, 보증계약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돈 물어주기로 한 거 어쩌고 저쩌고 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실시협약 체결행위가 보증채무 부담행위라고 볼 수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강행규정 위반으로 한다는 주장 했어요. 이러고 저러고 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판단을 했어.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네 말 틀렸어. 대법원에 이런 판례도 있긴 한데 아무 문제 없으니까 네가 틀렸어. 자, 조건부 기부 체납이라는 너의 주장 이러고 저러고 한다라고 하지만, 자, 내가 이래저래 잘 살펴봤는데 아니야 얘기하고, 공유재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죠. 이렇게 해서 사용수익 허가를 어쩌고 저쩌고 할 때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거는 뭐 조건부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유 없어. 아니야. 원고가 부정한, 얘네가 우리 등쳐먹은 거야. 독소 조항을 통해서 우리 등쳐먹은 거야.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랬어. 근데 아니야. 책임 얘네들이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었어 라고. 하천 점용허가 받지 않아서 내네. 자, 이거는 니네가 하는 거였잖아 라고 하면서 이래저래 해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너에 대한 네가 피고가 뒤늦게 지적해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로 삼을 수 없다. 그래서 너 이유 없어. 자, 그렇게 해서 손해배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건 판결 어떻게 됐다? 원심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1심 그리고 항소심에서도 여기에서 이거 다, 항소심 같은 경우도 제가 항소심 판결도 있다고 그랬죠. 항소심 판결도 이거저거 해가지고 다 살펴봤지만 뭐만 바꾸냐면 1심 판결을 요것만 바꾼다. 금액만 바꾸고 나머지는 다 라고 해서 항소심이 끝났어요. 근데 이 사건 어떻게 됐다? 확정됐다. 그러면 이제 실시협약에 대한 유효, 무효, 공법상 계약이 어쩌고 저쩌고 다툴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대주단을 통해서 그 다른 408억짜리죠? 아니 405억짜리죠? 그거에 대한 소송을 상고까지 끌고 가는 이유는 과실상계가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시간 끌기밖에 안 돼요. 뭘로 이제 다시 이거를 이미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 이 사건은 대법원 안 갔는데, 실시협약의 유무효를 다툰 1차적인 이 사건이
대법원을 안 갔는데 어떻게 다툴 건데요? 이 기고문을 보면 이렇게 해서 대법원에 가가지고 어쩌고 하자고 하시는데 보세요. 남원 씨가 이 사건 실시협약의 유무효가 나와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상고하지 않고 끝났어요. 그래서 판결이 끝났어. 그러면 이 이후에 다른 재판 가가지고 이미 확정된 판결을 두고 대주단 소송에 가서 이 실시협약이 무효입니다.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이런 다툼이 가능한가요? 안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죠?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로 시민들을 속이는 거 그만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속이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는 이런 모든 사실을 제대로 밝혀주지 않으시는 분들, 지금 입 다물고 계신 모든 분들, 저는 공범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판결문에 대한 자세한 건 제가 따로 한 글자 한 글자 한 땀 한 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운영사와의 판결문 예고편이었습니다.